XBR을 따라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XBR을 작성기에서 가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주석을 작성하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XBRL 원문은 요소 아이디와 금액 같은 값들이 기록된 텍스트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사람이 읽기보다는 컴퓨터가 처리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태그를 읽어보면 발행 가능 주식수는 2024년 별도 재무제표에서 250억 주이다는 내용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XBRL 원문은 각 요소의 아이디와 그에 해당하는 값으로 구성된 텍스트 파일이며 컴퓨터는 이 구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XBRL 원문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아이디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이름이나 순서, 표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XBRL 작성기는 단순히 컴퓨터가 읽는 XBRL 원문만 작성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동시에 사람이 읽는 사업보고서의 본문도 함께 작성되기 때문에 표시 방식 등 몇 가지 요소들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읽기 쉽게 만들기 위해 조정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블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사용하는 아이디 그대로가 아니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이름으로 표시되도록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레이블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XBR을 따라하기 두 번째 시간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두 번째 사항은 합계열을 숨기는 것입니다. XBRL 작성기에서 표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합계열이 들어갑니다. 미리 보기 화면으로 사업 보고서에 표시될 내용을 확인하면 같은 숫자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금액을 줄이고 표를 더 깔끔하게 보여주기 위해 합계열은 숨기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표 속성에서 합계열 사용을 아니오로 해주세요. 그러면 합계열이 표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화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합계열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계열은 숨겨진 것이지 삭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숨겨진 합계 항목에 의도치 않은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XBR을 따라하기 두 번째 시간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숨김 처리를 하더라도 데이터상 존재 여부와 값의 정확성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세 번째 사항은 주석의 이름과 표시 순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표준 주석을 가져오면 작성기 화면의 왼쪽 아래 영역에 해당 주석 목록이 표시됩니다. 여기 표시된 주석 이름은 사업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가독성을 고려해 작성기에서 적절히 수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주석 번호에서 우클릭, 주석 이름 변경 클릭. 팝업 창에서 주석 이름을 변경해 주세요. 주석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머지 주석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석 6, 23, 13으로 주석의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Shift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순서를 조정합니다. 주석 이름과 표시 순서를 변경해 보았습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네 번째 사항은 단순 제목, 문구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주석에서 화면에 표시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부분이 단순 제목 문구입니다. 이 부분은 XBRL 목적으로는 작성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단순 제목 문구를 전부 생략했습니다. LG의 경우에는 표의 레이블을 변경해서 단순 제목 문구를 입력했습니다. LG전자의 경우에는 글자 상자를 추가해서 단순 제목 문구를 입력했습니다. 단순 제목 문구를 XBRL 작성기에서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 레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표 속성 제목 탭에서 제목의 레이블을 별칭 1호로 변경합니다. 단순 제목 문구를 입력해 줍니다. 제목 문구가 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글자 상자를 이용해서 제목 문구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재고 자산 주석에 글자 상자를 추가해 줍니다. 글자 상자 이름을 적절히 입력해 주세요.
글자 상자 위치를 제목, 문구 표시가 필요한 위치로 변경합니다. 만들어진 글자 상자의 제목, 문구를 입력합니다. 글자 상자의 제목 부분은 표시될 필요가 없으므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자 상자에서 우클릭, 속성에서 기타 탭 클릭해주세요. 거기서 제목 사용 체크박스를 해제해주세요. 제목 부분이 숨겨지고 제목 문구만 남았습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5번째 사항은 글자 상자의 제목을 숨기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글자 상자에는 제목 부분이 들어갑니다. 글자 상자 속성에서 제목 사용을 해제하면 제목 부분이 숨겨집니다. 미리 보기 화면으로 보면 제목 부분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6번째 사항은 표의 행과 열을 바꿔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XBRL 작성기에서 표를 살펴보면 표 상단에 행열 변환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행과 열을 변경할 수 있는 팝업 창을 볼 수 있습니다. 행과 열이 변경되어서 표가 옆으로 길게 표시되었습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마지막 사항은 데이터가 없는 행이나 열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석을 작성하다 보면 계정에 잔액이 없거나 해당 사항이 없어 작성된 표에 빈칸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XBRL 작성기는 이런 빈칸에 대해 XBRL 원문의 태그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기 화면에 빈칸이 있어도 데이터 처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보고서의 가독성을 고려할 때 빈표가 보기에 좋지 않다면 해당 항목을 삭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삭제한 항목에 나중에 다시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석 항목을 다시 생성해야 하므로 삭제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표 속성에서 0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예로 선택하면 작성기에서 실제로 0을 입력하지 않아도 XBRL 원문에는 0으로 값이 입력된 태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즉, 보이는 표에는 0이 없더라도 XBRL 원문 데이터 상으로는 0이라는 값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3번째 주석 이름 및 순서 변경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 작업입니다. 반면 레이블 변경, 합계열 숨기기, 빈칸 처리 등 나머지 항목들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차입금 주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DSD로 작성된 차입금 주석을 살펴보면 총 3개의 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XBRL로 작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주석은 DSD에서 작성된 형태와는 다르게 일부 내용이 재구성되어 작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는 XBRL 작성 시 4개의 표로 나누어 구성되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와 세 번째 표는 통합되어 하나의 표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석의 내용을 XBRL 작성기를 통해 표현하다 보면 지금처럼 주석이 재구성되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입금 주석을 XBRL 작성기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차입금 주석은 D로 시작하기 때문에 표준 주석에 해당합니다. 재무제표 주석에서 우클릭, 주석 항목 리스트에서 가져오기를 해주세요. 차입금 주석 코드를 사용해서 차입금 주석을 찾아서 체크박스 체크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작성하여야 하는 첫 번째 표의 아이디가 다트로 시작하므로 표준인 표입니다. 표준인 표이므로 해당 주석에서 우클릭, 주석 항목 리스트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해당 표의 레이블이 수정되어서 이름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아이디 등을 확인하여 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표를 가져옵니다. 차입금 주석을 열어서 가져와진 표를 확인합니다. 표 속성을 열어주세요. 열 요소부터 입력해 주겠습니다. 차입금 명칭 축과 구성 요소는 입력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하위 요소인 담보부 차입금만 작성해 주겠습니다. 담보부 차입금은 아이디가 엔터티로 시작하므로 사용자 정의 요소로 입력합니다. 담보부 차입금의 한글명과 영어명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거래 상대방 축과 구성 요소를 입력합니다. 거래 상대방 축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축을 추가해 줍니다. 주석 항목 검색, 주석 항목명으로 거래 상대방 축을 찾아서 입력해 주세요. 거래 상대방 축의 위치를 조정해 주세요.
거래상대방 구성 요소의 하위 요소인 우리은행 등을 작성합니다. 아이디가 엔터티로 시작하므로 사용자 정의 요소로 추가해주세요. 우리은행 등의 한글명과 영어명을 입력해줍니다. 범위 축과 구성 요소는 표준으로 가져와져 있어서 순서를 변경합니다. 하위 요소인 하위 범위와 상위 범위를 작성합니다. 아이디가 IFRS 풀로 시작하므로 표준 요소로 추가합니다. 팝업창에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체크박스 체크하여 가져옵니다. 사용되지 않는 축은 삭제해 주겠습니다. 이제 핵 요소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인 연이 자율은 표준에서 작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요소의 위치를 변경합니다. 나머지 핵 요소들은 아이디가 엔터티로 시작하므로 표준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표준으로 가져와진 나머지 요소들은 전부 삭제해 줍니다. 사용자 정의 요소들인 단기 차입금과 차입금에 대한 기술 부분을 작성해 주세요. 레이블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표 제목과 차입금, 이자율의 레이블을 변경하겠습니다. 표 제목의 레이블을 변경해서 작성해 주세요. 표 전체 단위도 수정합니다. 차입금, 이자율 부분의 레이블도 변경합니다. 사채 주석에서 작성한 별칭 1의 레이블이 가져와집니다. 첫 번째 표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표를 이어서 작성하면 가로로 표가 너무 길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표를 여러 개로 나누어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표준표에 추가 작성하는 방법이 더 적합합니다. 다만 이번 예제에서는 설계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해 보겠습니다. 표준인 표가 아니므로 표 추가를 해줍니다. 표 제목의 한글 이름과 영어 이름을 작성합니다. 열 요소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차입금 명칭 축을 가져옵니다. 주석 항목명을 검색해서 차입금 명칭 축을 추가해 주세요. 하위 요소인 리스 부채를 가져옵니다. 표준 요소이므로 주석 항목명을 검색해서 리스 부채를 추가해 주세요. 무담보 차입금은 사용자 정의 요소로 추가합니다. 추가된 요소의 한글명과 영어명을 작성합니다. 이제 핵 요소를 작성하겠습니다. 가져와진 항목의 한글명과 영어명을 작성합니다. 하위 요소들을 작성합니다. 연이 자율은 표준 요소이므로 주석 항목을 검색해서 추가해 줍니다. 만기일도 표준 요소이므로 주석 항목을 검색해서 추가해 줍니다. 나머지 요소는 사용자 정의 요소로 작성해 주세요. 유동성 장기 차입금을 작성합니다. 차입처를 작성합니다. 레이블이 변경된 연이 자율을 추가 작성합니다. 이미 첫 번째 표에서 별칭 1을 변경해 두었기 때문에 주석 항목 표현 속성만 변경합니다. 두 번째 표가 완성되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세 번째 표는 두 번째 표와 구조가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작성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스 부채 이자 비용에 대한 공시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표 아래 문구 부분을 표로 작성한 것으로 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금액 등 IFRS 요구사항인 부분을 XBRL 표준 요소를 사용하여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해당 표는 프리픽스가 엔터티로 시작하므로 사용자 정의표에 해당합니다. 사용자 정의표에 해당하므로 표상자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표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열 요소부터 작성해 줍니다. 축과 축 하위 요소를 작성해 줍니다.
행 요소를 작성해 줍니다. 각 요소들을 작성해 줍니다. 리스부채 이자 비용에 대한 공시표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만기 분석에 대한 공시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준인 표이므로 주석 항목 리스트에서 가져오기를 해줍니다. 표 속성 창을 열어주세요. 표 전체 단위를 조정합니다. 열 요소부터 작성합니다. 만기 구간별로 적정한 요소를 찾아서 작성합니다. 가져와진 만기를 순서에 맞게 조정합니다. 4년 초과 구간을 사용자 정의 요소로 작성합니다. 행 요소를 작성합니다. 사용되지 않은 부분을 삭제합니다. 사용된 행 요소들을 작성해 줍니다. 차입금 만기 분석에 대한 공시표가 완성되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만기 구간의 레이블을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변경하면 매년 변경이 필요해서 기본 레이블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DSD 공시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되니 변경 여부를 판단해서 반영해 주세요. 행 요소의 레이블도 변경해 주세요. 차입금 주석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완성된 주석에서 미리 보기 화면을 통해 사업 보고서에 공시되는 양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DSD 공시 내용과 달리 단순 제목 문구가 없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표준이 아닌 표를 작성한 부분에서 제목이 2번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입금 주석 이름부터 변경해 줍니다. 다음은 단순 제목 문구를 글자 상자를 이용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글자 상자를 추가하고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추가된 글자 상자를 제목 문구가 들어갈 곳으로 위치를 조정해 주세요. 제목 문구를 글자 상자에 입력해 줍니다. 글자 상자의 제목은 표시될 필요 없으므로 숨겨줍니다. 차입금 만기 분석에 대한 공시에 대한 제목, 문구는 표 제목을 이용해서 변경해 보겠습니다. 해당 표에서 표 속성을 열고 표 제목을 별칭 2로 변경하고 단순 제목 문구를 입력해 줍니다. 이때는 영어 문구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제목 문구가 입력되었습니다. 미리 보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자 상자를 이용한 제목, 문구 부분은 얇은 글씨체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표 제목을 이용한 제목, 문구 부분은 굵은 글씨체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목이 2번 들어간 부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2번 들어간 부분의 문장 영역의 속성을 열어 제목 사용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세요. 리스부채 이자 비용 공시 부분도 문장 영역의 제목을 숨겨주겠습니다. 다시 미리 보기 화면을 보면 제목이 2번 들어간 부분이 정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입력을 위해 엑셀 내보내기를 합니다. 엑셀 내보내기 후 내보내진 양식을 DSD 파일 작성용 양식에 붙여주고 금액 등 값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XBRL 양식을 살펴보면 여러 개의 축을 사용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합계열이 여러 개 생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합계열은 재무제표 전체 수준의 금액을 나타냅니다.
중간에 합계열은 차입금 명칭이 담보부 차입금인 경우의 합계를 나타냅니다. 가장 앞에 합계열은 차입금 명칭이 담보부 차입금이고 거래상 대방이 우리은행 등인 경우의 합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담보부 차입금에 대한 설명 부분은 담보부 차입금인 경우의 합계를 나타내는 부분에 입력하였습니다. 이 주석에서는 단기 차입금 전체가 담보부 차입금이고 거래상 대방도 우리은행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계열 어디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범위 합계열은 나중에 합계열을 숨기기 위해서 값을 입력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단기 차입금 금액을 입력하여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XBRL 양식에 맞게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입력된 내용을 XBRL 작성기에 붙여 넣겠습니다. 입력이 정확히 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고 범위 합계열을 숨겨보겠습니다. 표 속성에서 범위축을 찾아서 하위 구성 요소의 합계열 사용 드랍박스를 아니오로 하면 합계열이 숨겨집니다. 소수점 이하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연이자율과 문자열이 표시되지 않은 차입금에 대한 기술 부분을 수정합니다. 수정 후 내용을 다시 입력해 줍니다. 나머지 부분도 입력을 완료하고 미리 보기 화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으로 XBRL 따라하기 4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별도 주석과 연결 주석 간 주석 양식을 복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XBRL 작성 시 미작성 가능한 주석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고 작성이 완료된 IXT 파일을 사업 보고서에 적용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